1919년 한 청년이 신문사에서 해고당합니다. 사연은 딱 한 줄. 상상력이 부족하고 쓸만한 아이디어가 없다. 그런데 이 청년 이름이 월트 디즈니예요. 세상에서 상상력이 제일 뛰어났던 사람이 상상력 없다고 잘린 겁니다. 재능도 운도 필요하죠. 그건 맞아요. 근데 오늘 나올 세계 최고들 전부에게 공통으로 있던 단 하나의 습관을 맨 끝에 공개할 테니 끝까지 보세요. 오늘 4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화가, 요리사, 소설가, 그리고 정치인. 전혀 안 어울리는 조합이죠. 그런데 이 넷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세상이 너는 안 된다고 못 박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이 뒤집혔단 것. 유튜브 어디에서도 이렇게 한 줄로 안 엮어줍니다.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인물은 20살 무렵의 월트 디즈니는 신문사 만화가였습니다. 그런데 편집장이 그를 자릅니다. 이유는 상상력이 부족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회사를 만들 사람이 창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첫 직장에서 쫓겨난 겁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접습니다. 그런데 디즈니는 정반대로 갔어요. 잘리자마자 자기 회사를 차립니다. 1922년 래프 오그램이라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세웠죠. 만화는 인기가 있었는데 사업은 아니었어요. 회사는 딱 1년 만에 파산합니다. 10세도 못 낼 만큼 빈털터리가 돼서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더 잔인해요. 형 로이와 할리우드로 가서 오스월드라는 캐릭터로 겨우 성공하는데 뉴욕 배급업자가 그의 애니메이터들을 몰래 빼가고 계약의 허점을 이용해 오스월드 캐릭터 권리까지 통째로 가져가 버립니다. 또 빈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할리우드로 돌아오는 긴 기차 안에서 새 캐릭터 하나를 그려냅니다. 그게 바로 미키 마우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상상력이 없다고 낙인 찍은 그 지점이 결국 그가 세계에서 가장 상상력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출발선이었어요. 남의 평가는 당신의 천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나이 핑계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KFC 로고에서 매일 보는 그 흰 양복 할아버지 커넬 샌더스입니다. 그는 60이 넘도록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평생 여러 직업을 전전했고 60대에는 운영하던 식당 앞으로 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손님이 뚝 끊깁니다. 결국 식당을 헐값에 처분해야 했죠. 65 수중에 남은 건 첫 사회보장연금 수표 105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우리 나이로 정년을 한참 넘긴 파산한 노인. 대부분은 여기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겐 딱 하나 있었어요. 11가지 허브와 향신료로 만든 치킨 레시피. 그는 압력솥 몇 개를 차에 싣고 전국의 식당을 돌기 시작합니다. 제 치킨을 팔면 수익의 일부를 주세요. 방식은 단순했어요. 직접 요리해서 맛보게 하는 것.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거절, 또 거절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무려 1009번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잠을 자며 뻗쳤어요. 1000번을 넘게 거절당하고도 1010번째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1952년 마침내 첫 프랜차이즈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1964년 73세의 나이에 그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200만 달러에 매각합니다. 65의 파산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던 겁니다. 너무 늦었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속는 거짓말이에요. 해리포터를 쓰기 시작할 무렵에 그녀는 화려함과는 정반대였어요. 이혼한 뒤 직업도 없이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정부 보조금 수급자였습니다. 복사비가 없어서 원고를 한 부 한 부 직접 타자기로 쳐서 만들었고 딸을 먹이려고 자기 끼니를 걸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아이를 재워놓고 카페 구석에서 글을 썼어요. 그 카페에서 호그와트가 태어난 겁니다. 이야기의 씨앗은 우연이었어요. 1990년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가는 연착된 기차 안에서 자기가 마법사인 줄 모르는 소년이 마법 학교에 간다는 한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완성한 뒤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12곳의 출판사가 거절합니다. 이유는 한결같았어요. 너무 길다. 아이들 책으로는 안 맞는다. 어떤 곳은 읽지도 않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13번째, 작은 출판사 블룸즈버리. 그런데 이 예스조차 어른의 안목이 아니었어요. 출판사 회장이 원고 첫 챕터를 8살짜리 딸 앨리스에게 줬는데 그 아이가 뒤지 이야기를 내놓으라고 몇 달을 조른 겁니다. 계약금은 고작 2,500파운드였고 편집자는 아동서로는 돈 못 번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여성 작가 이름이면 남자 아이들이 안 읽는다며 본명 조앤 대신 이니셜 J, K를 쓰라고 했죠. 그 책은 전 세계에서 5억 부 넘게 팔렸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 이야기를 썼어요. 바닥은 끝이 아니라 가장 단단하게 발을 디딜 수 있는 출발선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지는 게 일이었어요. 젊은 시절 그가 동업으로 차린 차파점은 망했고 그 빚을 갚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치에 뛰어든 뒤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하원에서도 뜻대로 안 되고 상원의원 선거에서 2번이나 고배를 마십니다. 부통령 후보 지명에서도 밀려났어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나는 정치 체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도 남을 만큼 낙선과 실패가 켜켜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패배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어요. 질 때마다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을, 여론을 읽는 법을, 무너져도 다시 서는 법을 몸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1860년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려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지도자로요. 그 오랜 패배의 누적이 사실은 가장 큰 무대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겁니다. 지금 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곧 끝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오프닝에서 약속한 단 하나의 습관입니다. 만화가, 요리사, 소설가, 정치인. 이 넷을 하나로 꿰는 건 재능도 학벌도 운도 아니었어요. 거절과 실패를 끝이 아니라 진단서로 읽은 습관입니다. 디즈니는 상상력 없다는 낙인을 자기 정체성으로 뒤집었고, 샌더스는 1009번의 노를 1010번째 문을 두드릴 이유로 썼고, 롤링은 12번의 거절을 13번째를 향한 통과 의뢰로 삼았고, 링컨은 낙선의 누적을 준비 기간으로 바꿨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은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읽습니다. 이 넷은 내 약점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신호구나라고 읽었어요. 똑같은 거절을 받고도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한 사람은 그걸 지도로 삼습니다. 세계 최고들을 만든 건 거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거절을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문 앞에서 거절당하셨나요? 세상이 당신에게 재능 없다. 너무 늦었다. 안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네 사람이 지나온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낙인은 천장이 아니라 1919년 한 청년이 신문사에서 해고당합니다. 사연은 딱 한 줄. 상상력이 부족하고 쓸만한 아이디어가 없다. 그런데 이 청년 이름이 월트 디즈니예요. 세상에서 상상력이 제일 뛰어났던 사람이 상상력 없다고 잘린 겁니다. 재능도 운도 필요하죠. 그건 맞아요. 근데 오늘 나올 세계 최고들 전부에게 공통으로 있던 단 하나의 습관을 맨 끝에 공개할 테니 끝까지 보세요. 오늘 4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화가, 요리사, 소설가, 그리고 정치인. 전혀 안 어울리는 조합이죠. 그런데 이 넷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세상이 너는 안 된다고 못 박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이 뒤집혔단 것. 유튜브 어디에서도 이렇게 한 줄로 안 엮어줍니다.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인물은 20살 무렵의 월트 디즈니는 신문사 만화가였습니다. 그런데 편집장이 그를 자릅니다. 이유는 상상력이 부족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회사를 만들 사람이 창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첫 직장에서 쫓겨난 겁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접습니다. 그런데 디즈니는 정반대로 갔어요. 잘리자마자 자기 회사를 차립니다. 1922년 래프 오그램이라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세웠죠. 만화는 인기가 있었는데 사업은 아니었어요. 회사는 딱 1년 만에 파산합니다. 10세도 못 낼 만큼 빈털터리가 돼서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더 잔인해요. 형 로이와 할리우드로 가서 오스월드라는 캐릭터로 겨우 성공하는데 뉴욕 배급업자가 그의 애니메이터들을 몰래 빼가고 계약의 허점을 이용해 오스월드 캐릭터 권리까지 통째로 가져가 버립니다. 또 빈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할리우드로 돌아오는 긴 기차 안에서 새 캐릭터 하나를 그려냅니다. 그게 바로 미키 마우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상상력이 없다고 낙인 찍은 그 지점이 결국 그가 세계에서 가장 상상력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출발선이었어요. 남의 평가는 당신의 천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나이 핑계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KFC 로고에서 매일 보는 그 흰 양복 할아버지 커넬 샌더스입니다. 그는 예순이 넘도록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평생 여러 직업을 전전했고 60대에는 운영하던 식당 앞으로 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손님이 뚝 끊깁니다. 결국 식당을 헐값에 처분해야 했죠. 65 수중에 남은 건 첫 사회보장연금 수표 105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우리 나이로 정년을 한참 넘긴 파산한 노인. 대부분은 여기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겐 딱 하나 있었어요. 11가지 허브와 향신료로 만든 치킨 레시피. 그는 압력솥 몇 개를 차에 싣고 전국의 식당을 돌기 시작합니다. 제 치킨을 팔면 수익의 일부를 주세요. 방식은 단순했어요. 직접 요리해서 맛보게 하는 것.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거절, 또 거절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무려 1009번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잠을 자며 뻗쳤어요. 1000번을 넘게 거절당하고도 1010번째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1952년 마침내 첫 프랜차이즈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1964년 73세의 나이에 그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200만 달러에 매각합니다. 65의 파산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던 겁니다.
너무 늦었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속는 거짓말이에요. 해리포터를 쓰기 시작할 무렵에 그녀는 화려함과는 정반대였어요. 이혼한 뒤 직업도 없이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정부 보조금 수급자였습니다. 복사비가 없어서 원고를 한 부 한 부 직접 타자기로 쳐서 만들었고 딸을 먹이려고 자기 끼니를 거를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아이를 재워놓고 카페 구석에서 글을 썼어요. 그 카페에서 호그와트가 태어난 겁니다. 이야기의 씨앗은 우연이었어요. 1990년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가는 연착된 기차 안에서 자기가 마법사인 줄 모르는 소년이 마법 학교에 간다는 한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완성한 뒤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12곳의 출판사가 거절합니다. 이유는 한결같았어요. 너무 길다. 아이들 책으로는 안 맞는다. 어떤 곳은 읽지도 않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13번째 작은 출판사 블룸즈버리. 그런데 이 예스조차 어른의 안목이 아니었어요. 출판사 회장이 원고 첫 챕터를 8살짜리 딸 앨리스에게 줬는데 그 아이가 뒤지야기를 내놓으라고 몇 달을 조른 겁니다. 계약금은 고작 2,500파운드였고 편집자는 아동서로는 돈 못 번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여성 작가 이름이면 남자 아이들이 안 읽는다며 본명 조앤 대신 이니셜 J, K를 쓰라고 했죠. 그 책은 전 세계에서 5억 부 넘게 팔렸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 이야기를 썼어요. 바닥은 끝이 아니라 가장 단단하게 발을 디딜 수 있는 출발선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지는 게 일이었어요. 젊은 시절 그가 동업으로 차린 차파점은 망했고 그 빚을 갚는 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치에 뛰어든 뒤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하원에서도 뜻대로 안 되고 상원의원 선거에서 2번이나 고배를 마십니다. 부통령 후보 지명에서도 밀려났어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나는 정치 체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도 남을 만큼 낙선과 실패가 켜켜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패배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어요. 질 때마다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을, 여론을 읽는 법을, 무너져도 다시 서는 법을 몸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1860년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려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지도자로요. 그 오랜 패배의 누적이 사실은 가장 큰 무대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겁니다. 지금 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곧 끝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오프닝에서 약속한 단 하나의 습관입니다. 만화가, 요리사, 소설가, 정치인. 이 넷을 하나로 꿰는 건 재능도 학벌도 운도 아니었어요. 거절과 실패를 끝이 아니라 진단서로 읽은 습관입니다. 디즈니는 상상력 없다는 낙인을 자기 정체성으로 뒤집었고 샌더스는 1009번의 노를 1010번째 문을 두드릴 이유로 썼고 롤링은 12번의 거절을 13번째를 향한 통과 의뢰로 삼았고 링컨은 낙선의 누적을 준비 기간으로 바꿨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은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읽습니다. 이 넷은 내 약점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신호구나라고 읽었어요. 똑같은 거절을 받고도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한 사람은 그걸 지도로 삼습니다. 세계 최고들을 만든 건 거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거절을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문 앞에서 거절당하셨나요? 세상이 당신에게 재능 없다. 너무 늦었다. 안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네 사람이 지나온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1919년 한 청년이 신문사에서 해고당합니다. 사연은 딱 한 줄. 상상력이 부족하고 쓸만한 아이디어가 없다. 그런데 이 청년 이름이 월트 디즈니예요. 세상에서 상상력이 제일 뛰어났던 사람이 상상력 없다고 잘린 겁니다. 재능도 운도 필요하죠. 그건 맞아요. 근데 오늘 나올 세계 최고들 전부에게 공통으로 있던 단 하나의 습관을 맨 끝에 공개할 테니 끝까지 보세요. 오늘 4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화가, 요리사, 소설가, 그리고 정치인. 전혀 안 어울리는 조합이죠. 그런데 이 넷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세상이 너는 안 된다고 못 박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이 뒤집혔단 것. 유튜브 어디에서도 이렇게 한 줄로 안 엮어줍니다.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인물은 20살 무렵의 월트 디즈니는 신문사 만화가였습니다. 그런데 편집장이 그를 자릅니다. 이유는 상상력이 부족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회사를 만들 사람이 창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첫 직장에서 쫓겨난 겁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접습니다. 그런데 디즈니는 정반대로 갔어요. 잘리자마자 자기 회사를 차립니다. 1922년 레프 오그램이라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세웠죠. 만화는 인기가 있었는데 사업은 아니었어요. 회사는 딱 1년 만에 파산합니다. 10세도 못 낼 만큼 빈털터리가 돼서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더 잔인해요. 형 로이와 할리우드로 가서 오스왈드라는 캐릭터로 겨우 성공하는데 뉴욕 배급업자가 그의 애니메이터들을 몰래 빼가고
계약의 허점을 이용해 오스왈드 캐릭터 권리까지 통째로 가져가 버립니다. 또 빈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할리우드로 돌아오는 긴 기차 안에서 새 캐릭터 하나를 그려냅니다. 그게 바로 미키 마우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상상력이 없다고 낙인 찍은 그 지점이 결국 그가 세계에서 가장 상상력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출발선이었어요. 남의 평가는 당신의 천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나이 핑계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KFC 로고에서 매일 보는 그 흰 양복 할아버지 커넬 샌더스입니다. 그는 예순이 넘도록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평생 여러 직업을 전전했고 60대에는 운영하던 식당 앞으로 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손님이 뚝 끊깁니다. 결국 식당을 헐값에 처분해야 했죠. 65 수중에 남은 건 첫 사회보장연금 수표 105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우리 나이로 정년을 한참 넘긴 파산한 노인. 대부분은 여기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겐 딱 하나 있었어요. 11가지 허브와 향신료로 만든 치킨 레시피. 그는 압력솥 몇 개를 차에 싣고 전국의 식당을 돌기 시작합니다. 제 치킨을 팔면 수익의 일부를 주세요. 방식은 단순했어요. 직접 요리해서 맛보게 하는 것.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거절, 또 거절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무려 1009번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잠을 자며 뻗쳤어요. 1000번을 넘게 거절당하고도 1010번째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1952년 마침내 첫 프랜차이즈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1964년 73세의 나이에 그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200만 달러에 매각합니다. 65의 파산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던 겁니다. 너무 늦었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속는 거짓말이에요. 해리포터를 쓰기 시작할 무렵에 그녀는 화려함과는 정반대였어요. 이혼한 뒤 직업도 없이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정부 보조금 수급자였습니다. 복사비가 없어서 원고를 한 부 한 부 직접 타자기로 쳐서 만들었고 딸을 먹이려고 자기 끼니를 거를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아이를 재워놓고 카페 구석에서 글을 썼어요. 그 카페에서 호그와트가 태어난 겁니다. 이야기의 씨앗은 우연이었어요. 1990년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가는 연착된 기차 안에서 자기가 마법사인 줄 모르는 소년이 마법 학교에 간다는 한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완성한 뒤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12곳의 출판사가 거절합니다. 이유는 한결같았어요. 너무 길다. 아이들 책으로는 안 맞는다. 어떤 곳은 읽지도 않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13번째, 작은 출판사 블룸즈버리. 그런데 이 예스조차 어른의 안목이 아니었어요. 출판사 회장이 원고 첫 챕터를 8살짜리 딸 앨리스에게 줬는데 그 아이가 뒤지 이야기를 내놓으라고 몇 달을 조른 겁니다. 계약금은 고작 2,500파운드였고 편집자는 아동서로는 돈 못 번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여성 작가 이름이면 남자 아이들이 안 읽는다며 본명 조앤 대신 이니셜 J, K를 쓰라고 했죠. 그 책은 전 세계에서 5억 부 넘게 팔렸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 이야기를 썼어요. 바닥은 끝이 아니라 가장 단단하게 발을 디딜 수 있는 출발선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지는 게 일이었어요. 젊은 시절 그가 동업으로 차린 차파점은 망했고 그 빚을 갚는 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치에 뛰어든 뒤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하원에서도 뜻대로 안 되고 상원의원 선거에서 2번이나 고배를 마십니다. 부통령 후보 지명에서도 밀려났어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나는 정치 체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도 남을 만큼 낙선과 실패가 켜켜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패배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어요. 질 때마다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을, 여론을 읽는 법을, 무너져도 다시 서는 법을 몸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1860년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려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지도자로요. 그 오랜 패배의 누적이 사실은 가장 큰 무대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겁니다. 지금 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곧 끝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오프닝에서 약속한 단 하나의 습관입니다. 만화가, 요리사, 소설가, 정치인. 이 넷을 하나로 꿰는 건 재능도 학벌도 운도 아니었어요. 거절과 실패를 끝이 아니라 진단서로 읽은 습관입니다. 디즈니는 상상력 없다는 낙인을 자기 정체성으로 뒤집었고 샌더스는 1009번의 노를 1010번째 문을 두드릴 이유로 썼고 롤링은 12번의 거절을 13번째를 향한 통과 의뢰로 삼았고 링컨은 낙선의 누적을 준비 기간으로 바꿨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은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읽습니다. 이 넷은 내 약점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신호구나라고 읽었어요. 똑같은 거절을 받고도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한 사람은 그걸 지도로 삼습니다. 세계 최고들을 만든 건 거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거절을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문 앞에서 거절당하셨나요? 세상이 당신에게 재능 없다.
너무 늦었다, 안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네 사람이 지나온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낙인은 천장이 아니라 1919년 한 청년이 신문사에서 해고당합니다. 사연은 딱 한 줄. 상상력이 부족하고 쓸만한 아이디어가 없다. 그런데 이 청년 이름이 월트 디즈니예요. 세상에서 상상력이 제일 뛰어났던 사람이 상상력 없다고 잘린 겁니다. 재능도 운도 필요하죠. 그건 맞아요. 근데 오늘 나올 세계 최고들 전부에게 공통으로 있던 단 하나의 습관을 맨 끝에 공개할 테니 끝까지 보세요. 오늘 4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화가, 요리사, 소설가, 그리고 정치인. 전혀 안 어울리는 조합이죠. 그런데 이 넷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세상이 너는 안 된다고 못 박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이 뒤집혔단 것. 유튜브 어디에서도 이렇게 한 줄로 안 엮어줍니다.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인물은 20살 무렵의 월트 디즈니는 신문사 만화가였습니다. 그런데 편집장이 그를 자릅니다. 이유는 상상력이 부족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회사를 만들 사람이 창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첫 직장에서 쫓겨난 겁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접습니다. 그런데 디즈니는 정반대로 갔어요. 잘리자마자 자기 회사를 차립니다. 1922년 레프 오그램이라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세웠죠. 만화는 인기가 있었는데 사업은 아니었어요. 회사는 딱 1년 만에 파산합니다. 씹새도 못 낼 만큼 빈털터리가 돼서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더 잔인해요. 형 로이와 할리우드로 가서 오스왈드라는 캐릭터로 겨우 성공하는데 뉴욕 배급업자가 그의 애니메이터들을 몰래 빼가고 계약의 허점을 이용해 오스왈드 캐릭터 권리까지 통째로 가져가 버립니다. 또 빈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할리우드로 돌아오는 긴 기차 안에서 새 캐릭터 하나를 그려냅니다. 그게 바로 미키 마우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상상력이 없다고 낙인 찍은 그 지점이 결국 그가 세계에서 가장 상상력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출발선이었어요. 남의 평가는 당신의 천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나이 핑계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KFC 로고에서 매일 보는 그 흰 양복 할아버지 커넬 샌더스입니다. 그는 예순이 넘도록 성공하는 거리가 멀었어요. 평생 여러 직업을 전전했고 60대에는 운영하던 식당 앞으로 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손님이 뚝 끊깁니다. 결국 식당을 헐값에 처분해야 했죠. 65 수중에 남은 건 첫 사회보장연금 수표 105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우리 나이로 정년을 한참 넘긴 파산한 노인. 대부분은 여기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겐 딱 하나 있었어요. 11가지 허브와 향신료로 만든 치킨 레시피. 그는 압력솥 몇 개를 차에 싣고 전국의 식당을 돌기 시작합니다. 제 치킨을 팔면 수익의 일부를 주세요. 방식은 단순했어요. 직접 요리해서 맛보게 하는 것.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거절, 또 거절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무려 1009번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잠을 자며 퍼쳤어요. 1000번을 넘게 거절당하고도 1010번째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1952년 마침내 첫 프랜차이즈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1964년 73세의 나이에 그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200만 달러에 매각합니다. 65의 파산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던 겁니다. 너무 늦었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속는 거짓말이에요. 해리포터를 쓰기 시작할 무렵에 그녀는 화려함과는 정반대였어요. 이혼한 뒤 직업도 없이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정부 보조금 수급자였습니다. 복사비가 없어서 원고를 한 부 한 부 직접 타자기로 쳐서 만들었고 딸을 먹이려고 자기 끼니를 걸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아이를 재워놓고 카페 구석에서 글을 썼어요. 그 카페에서 호그와트가 태어난 겁니다. 이야기의 씨앗은 우연이었어요. 1990년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가는 연착된 기차 안에서 자기가 마법사인 줄 모르는 소년이 마법 학교에 간다는 한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완성한 뒤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12곳의 출판사가 거절합니다. 이유는 한결같았어요. 너무 길다. 아이들 책으로는 안 맞는다. 어떤 곳은 읽지도 않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13번째, 작은 출판사 블룸즈버리. 그런데 이 예스조차 어른의 안목이 아니었어요. 출판사 회장이 원고 첫 챕터를 8살짜리 딸 앨리스에게 줬는데 그 아이가 뒤지 이야기를 내놓으라고 몇 달을 조른 겁니다. 계약금은 고작 2,500파운드였고 편집자는 아동서로는 돈 못 번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여성 작가 이름이면 남자 아이들이 안 읽는다며 본명 조앤 대신 이니셜 J, K를 쓰라고 했죠. 그 책은 전 세계에서 5억 부 넘게 팔렸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 이야기를 썼어요. 바닥은 끝이 아니라 가장 단단하게 발을 디딜 수 있는 출발선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지는 게 일이었어요. 젊은 시절 그가 동업으로 차린 차파점은 망했고 그 빚을 갚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치에 뛰어든 뒤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하원에서도 뜻대로 안 되고 상원의원 선거에서 2번이나 고배를 마십니다. 부통령 후보 지명에서도 밀려났어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나는 정치 체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도 남을 만큼 낙선과 실패가 켜켜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패배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어요. 질 때마다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을, 여론을 읽는 법을, 무너져도 다시 서는 법을 몸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1860년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려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지도자로요. 그 오랜 패배의 누적이 사실은 가장 큰 무대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겁니다. 지금 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곧 끝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오프닝에서 약속한 단 하나의 습관입니다. 만화가, 요리사, 소설가, 정치인. 이 넷을 하나로 꿰는 건 재능도 학벌도 운도 아니었어요. 거절과 실패를 끝이 아니라 진단서로 읽은 습관입니다. 디즈니는 상상력 없다는 낙인을 자기 정체성으로 뒤집었고, 샌더스는 1009번의 노를 1010번째 문을 두드릴 이유로 썼고, 롤링은 12번의 거절을 13번째를 향한 통과 의뢰로 삼았고, 링컨은 낙선의 누적을 준비 기간으로 바꿨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은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읽습니다. 이 넷은 내 약점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신호구나라고 읽었어요. 똑같은 거절을 받고도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한 사람은 그걸 지도로 삼습니다. 세계 최고들을 만든 건 거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거절을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문 앞에서 거절당하셨나요? 세상이 당신에게 재능 없다. 너무 늦었다. 안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네 사람이 지나온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1919년 한 청년이 신문사에서 해고당합니다. 사연은 딱 한 줄. 상상력이 부족하고 쓸만한 아이디어가 없다. 그런데 이 청년 이름이 월트 디즈니예요. 세상에서 상상력이 제일 뛰어났던 사람이 상상력 없다고 잘린 겁니다. 재능도 운도 필요하죠. 그건 맞아요. 근데 오늘 나올 세계 최고들 전부에게 공통으로 있던 단 하나의 습관을 맨 끝에 공개할 테니 끝까지 보세요. 오늘 4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화가, 요리사, 소설가, 그리고 정치인. 전혀 안 어울리는 조합이죠. 그런데 이 넷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세상이 너는 안 된다고 못 박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이 뒤집혔단 것. 유튜브 어디에서도 이렇게 한 줄로 안 엮어줍니다.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인물은 20살 무렵의 월트 디즈니는 신문사 만화가였습니다. 그런데 편집장이 그를 자릅니다. 이유는 상상력이 부족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회사를 만들 사람이 창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첫 직장에서 쫓겨난 겁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접습니다. 그런데 디즈니는 정반대로 갔어요. 잘리자마자 자기 회사를 차립니다. 1922년 레프 오그램이라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세웠죠. 만화는 인기가 있었는데 사업은 아니었어요. 회사는 딱 1년 만에 파산합니다. 씹새도 못 낼 만큼 빈털터리가 돼서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더 잔인해요. 형 로이와 할리우드로 가서 오스왈드라는 캐릭터로 겨우 성공하는데 뉴욕 배급업자가 그의 애니메이터들을 몰래 빼가고 계약의 허점을 이용해 오스왈드 캐릭터 권리까지 통째로 가져가 버립니다. 또 빈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할리우드로 돌아오는 긴 기차 안에서 새 캐릭터 하나를 그려냅니다. 그게 바로 미키 마우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상상력이 없다고 낙인 찍은 그 지점이 결국 그가 세계에서 가장 상상력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출발선이었어요. 남의 평가는 당신의 천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나이 핑계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KFC 로고에서 매일 보는 그 흰 양복 할아버지 커넬 샌더스입니다. 그는 60이 넘도록 성공하는 거리가 멀었어요. 평생 여러 직업을 전전했고 60대에는 운영하던 식당 앞으로 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손님이 뚝 끊깁니다. 결국 식당을 헐값에 처분해야 했죠. 65 수중에 남은 건 첫 사회보장연금 수표 105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우리 나이로 정년을 한참 넘긴 파산한 노인. 대부분은 여기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겐 딱 하나 있었어요. 11가지 허브와 향신료로 만든 치킨 레시피. 그는 압력솥 몇 개를 차에 싣고 전국의 식당을 돌기 시작합니다. 제 치킨을 팔면 수익의 일부를 주세요. 방식은 단순했어요. 직접 요리해서 맛보게 하는 것.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거절, 또 거절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무려 1009번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잠을 자며 버텼어요. 1000번을 넘게 거절당하고도 1010번째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1952년 마침내 첫 프랜차이즈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1964년 73세의 나이에 그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200만 달러에 매각합니다. 65의 파산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던 겁니다. 너무 늦었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속는 거짓말이에요. 해리포터를 쓰기 시작할 무렵에 그녀는 화려함과는 정반대였어요. 이혼한 뒤 직업도 없이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정부 보조금 수급자였습니다. 복사비가 없어서 원고를 한 부 한 부 직접 타자기로 쳐서 만들었고 딸을 먹이려고 자기 끼니를 걸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아이를 재워놓고 카페 구석에서 글을 썼어요. 그 카페에서 호그와트가 태어난 겁니다. 이야기의 씨앗은 우연이었어요. 1990년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가는 연착된 기차 안에서 자기가 마법사인 줄 모르는 소년이 마법 학교에 간다는 한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완성한 뒤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12곳의 출판사가 거절합니다. 이유는 한결같았어요. 너무 길다. 아이들 책으로는 안 맞는다. 어떤 곳은 읽지도 않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13번째 작은 출판사 블룸즈버리. 그런데 이 예스조차 어른의 안목이 아니었어요. 출판사 회장이 원고 첫 챕터를 8살짜리 딸 앨리스에게 줬는데 그 아이가 뒤지 이야기를 내놓으라고 몇 달을 조른 겁니다. 계약금은 고작 2,500파운드였고 편집자는 아동서로는 돈 못 번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여성 작가 이름이면 남자 아이들이 안 읽는다며 본명 조앤 대신 이니셜 J, K를 쓰라고 했죠. 그 책은 전 세계에서 5억 부 넘게 팔렸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 이야기를 썼어요. 바닥은 끝이 아니라 가장 단단하게 발을 디딜 수 있는 출발선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지는 게 일이었어요. 젊은 시절 그가 동업으로 차린 차파점은 망했고 그 빚을 갚는 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치에 뛰어든 뒤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하원에서도 뜻대로 안 되고 상원의원 선거에서 2번이나 고배를 마십니다. 부통령 후보 지명에서도 밀려났어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나는 정치 체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도 남을 만큼 낙선과 실패가 켜켜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패배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어요. 질 때마다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을, 여론을 읽는 법을, 무너져도 다시 서는 법을 몸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1860년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려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지도자로요. 그 오랜 패배의 누적이 사실은 가장 큰 무대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겁니다. 지금 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곧 끝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오프닝에서 약속한 단 하나의 습관입니다. 만화가, 요리사, 소설가, 정치인. 이 넷을 하나로 꿰는 건 재능도 학벌도 운도 아니었어요. 거절과 실패를 끝이 아니라 진단서로 읽은 습관입니다. 디즈니는 상상력 없다는 낙인을 자기 정체성으로 뒤집었고 샌더스는 1009번의 노를 1010번째 문을 두드릴 이유로 썼고 롤링은 12번의 거절을 13번째를 향한 통과 의뢰로 삼았고 링컨은 낙선의 누적을 준비 기간으로 바꿨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은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읽습니다. 이 넷은 내 약점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신호구나 라고 읽었어요. 똑같은 거절을 받고도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한 사람은 그걸 지도로 삼습니다. 세계 최고들을 만든 건 거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거절을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문 앞에서 거절당하셨나요? 세상이 당신에게 재능 없다. 너무 늦었다. 안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네 사람이 지나온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낙인은 천장이 아니라 1919년 한 청년이 신문사에서 해고당합니다. 사연은 딱 한 줄. 상상력이 부족하고 쓸만한 아이디어가 없다. 그런데 이 청년 이름이 월트 디즈니예요. 세상에서 상상력이 제일 뛰어났던 사람이 상상력 없다고 잘린 겁니다. 재능도 운도 필요하죠. 그건 맞아요. 근데 오늘 나올 세계 최고들 전부에게 공통으로 있던 단 하나의 습관을 맨 끝에 공개할 테니 끝까지 보세요. 오늘 4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화가, 요리사, 소설가, 그리고 정치인. 전혀 안 어울리는 조합이죠. 그런데 이 넷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세상이 너는 안 된다고 못 박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이 뒤집혔단 것. 유튜브 어디에서도 이렇게 한 줄로 안 엮어줍니다.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인물은 20살 무렵의 월트 디즈니는 신문사 만화가였습니다. 그런데 편집장이 그를 자릅니다. 이유는 상상력이 부족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회사를 만들 사람이 창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첫 직장에서 쫓겨난 겁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접습니다. 그런데 디즈니는 정반대로 갔어요. 잘리자마자 자기 회사를 차립니다. 1922년 래프 오그램이라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세웠죠. 만화는 인기가 있었는데 사업은 아니었어요. 회사는 딱 1년 만에 파산합니다.
씹새도 못 낼 만큼 빈털터리가 돼서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더 잔인해요. 형 로이와 할리우드로 가서 오스왈드라는 캐릭터로 겨우 성공하는데 뉴욕 배급업자가 그의 애니메이터들을 몰래 빼가고 계약의 허점을 이용해 오스왈드 캐릭터 권리까지 통째로 가져가 버립니다. 또 빈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할리우드로 돌아오는 긴 기차 안에서 새 캐릭터 하나를 그려냅니다. 그게 바로 미키 마우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상상력이 없다고 낙인 찍은 그 지점이 결국 그가 세계에서 가장 상상력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출발선이었어요. 남의 평가는 당신의 천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나이 핑계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KFC 로고에서 매일 보는 그 흰 양복 할아버지 커넬 샌더스입니다. 그는 예순이 넘도록 성공하는 거리가 멀었어요. 평생 여러 직업을 전전했고 60대에는 운영하던 식당 앞으로 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손님이 뚝 끊깁니다. 결국 식당을 헐값에 처분해야 했죠. 65 수중에 남은 건 첫 사회보장연금 수표 105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우리 나이로 정년을 한참 넘긴 파산한 노인. 대부분은 여기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겐 딱 하나 있었어요. 11가지 허브와 향신료로 만든 치킨 레시피. 그는 압력솥 몇 개를 차에 싣고 전국의 식당을 돌기 시작합니다. 제 치킨을 팔면 수익의 일부를 주세요. 방식은 단순했어요. 직접 요리해서 맛보게 하는 것.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거절, 또 거절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무려 1009번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잠을 자며 뻗쳤어요. 1000번을 넘게 거절당하고도 1010번째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1952년 마침내 첫 프랜차이즈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1964년 73세의 나이에 그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200만 달러에 매각합니다. 65의 파산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던 겁니다. 너무 늦었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속는 거짓말이에요. 해리포터를 쓰기 시작할 무렵에 그녀는 화려함과는 정반대였어요. 이혼한 뒤 직업도 없이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정부 보조금 수급자였습니다. 복사비가 없어서 원고를 한 부 한 부 직접 타자기로 쳐서 만들었고 딸을 먹이려고 자기 끼니를 걸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아이를 재워놓고 카페 구석에서 글을 썼어요. 그 카페에서 호그와트가 태어난 겁니다. 이야기의 씨앗은 우연이었어요. 1990년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가는 연착된 기차 안에서 자기가 마법사인 줄 모르는 소년이 마법 학교에 간다는 한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완성한 뒤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12곳의 출판사가 거절합니다. 이유는 한결같았어요. 너무 길다. 아이들 책으로는 안 맞는다. 어떤 곳은 읽지도 않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13번째 작은 출판사 블룸즈버리. 그런데 이 예스조차 어른의 안목이 아니었어요. 출판사 회장이 원고 첫 챕터를 8살짜리 딸 앨리스에게 줬는데 그 아이가 뒤이야기를 내놓으라고 몇 달을 조른 겁니다. 계약금은 고작 2,500파운드였고 편집자는 아동서로는 돈 못 번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여성 작가 이름이면 남자 아이들이 안 읽는다며 본명 조앤 대신 이니셜 J, K를 쓰라고 했죠. 그 책은 전 세계에서 5억 부 넘게 팔렸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 이야기를 썼어요. 바닥은 끝이 아니라 가장 단단하게 발을 디딜 수 있는 출발선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지는 게 일이었어요. 젊은 시절 그가 동업으로 차린 차파점은 망했고 그 빚을 갚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치에 뛰어든 뒤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하원에서도 뜻대로 안 되고 상원의원 선거에서 2번이나 고배를 마십니다. 부통령 후보 지명에서도 밀려났어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나는 정치 체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도 남을 만큼 낙선과 실패가 켜켜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패배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어요. 질 때마다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을, 여론을 읽는 법을, 무너져도 다시 서는 법을 몸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1860년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려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지도자로요. 그 오랜 패배의 누적이 사실은 가장 큰 무대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겁니다. 지금 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곧 끝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오프닝에서 약속한 단 하나의 습관입니다. 만화가, 요리사, 소설가, 정치인. 이 넷을 하나로 꿰는 건 재능도 학벌도 운도 아니었어요. 거절과 실패를 끝이 아니라 진단서로 읽은 습관입니다. 디즈니는 상상력 없다는 낙인을 자기 정체성으로 뒤집었고 샌더스는 1009번의 노를 1010번째 문을 두드릴 이유로 썼고 롤링은 12번의 거절을 13번째를 향한 통과 의뢰로 삼았고 링컨은 낙선의 누적을 준비 기간으로 바꿨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은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읽습니다. 이 넷은 내 약점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신호구나 라고 읽었어요.
똑같은 거절을 받고도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한 사람은 그걸 지도로 삼습니다. 세계 최고들을 만든 건 거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거절을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문 앞에서 거절당하셨나요? 세상이 당신에게 재능 없다, 너무 늦었다, 안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내사 1919년 한 청년이 신문사에서 해고당합니다. 사연은 딱 한 줄. 상상력이 부족하고 쓸만한 아이디어가 없다. 그런데 이 청년 이름이 월트 디즈니예요. 세상에서 상상력이 제일 뛰어났던 사람이 상상력 없다고 잘린 겁니다. 재능도 운도 필요하죠. 그건 맞아요. 근데 오늘 나올 세계 최고들 전부에게 공통으로 있던 단 하나의 습관을 맨 끝에 공개할 테니 끝까지 보세요. 오늘 4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화가, 요리사, 소설가, 그리고 정치인. 전혀 안 어울리는 조합이죠. 그런데 이 넷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세상이 너는 안 된다고 못 박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이 뒤집혔다는 것. 유튜브 어디에서도 이렇게 한 줄로 안 엮어줍니다.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인물은 20살 무렵의 월트 디즈니는 신문사 만화가였습니다. 그런데 편집장이 그를 자릅니다. 이유는 상상력이 부족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회사를 만들 사람이 창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첫 직장에서 쫓겨난 겁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접습니다. 그런데 디즈니는 정반대로 갔어요. 잘리자마자 자기 회사를 차립니다. 1922년 레프 오그램이라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세웠죠. 만화는 인기가 있었는데 사업은 아니었어요. 회사는 딱 1년 만에 파산합니다. 10세도 못 낼 만큼 빈털터리가 돼서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더 잔인해요. 형 로이와 할리우드로 가서 오스왈드라는 캐릭터로 겨우 성공하는데 뉴욕 배급업자가 그의 애니메이터들을 몰래 빼가고 계약의 허점을 이용해 오스왈드 캐릭터 권리까지 통째로 가져가 버립니다. 또 빈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할리우드로 돌아오는 긴 기차 안에서 새 캐릭터 하나를 그려냅니다. 그게 바로 미키 마우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상상력이 없다고 낙인 찍은 그 지점이 결국 그가 세계에서 가장 상상력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출발선이었어요. 남의 평가는 당신의 천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나이 핑계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KFC 로고에서 매일 보는 그 흰 양복 할아버지 커넬 샌더스입니다. 그는 예순이 넘도록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평생 여러 직업을 전전했고 60대에는 운영하던 식당 앞으로 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손님이 뚝 끊깁니다. 결국 식당을 헐값에 처분해야 했죠. 65 수중에 남은 건 첫 사회보장연금 수표 105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우리 나이로 정년을 한참 넘긴 파산한 노인. 대부분은 여기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겐 딱 하나 있었어요. 11가지 허브와 향신료로 만든 치킨 레시피. 그는 압력솥 몇 개를 차에 싣고 전국의 식당을 돌기 시작합니다. 제 치킨을 팔면 수익의 일부를 주세요. 방식은 단순했어요. 직접 요리해서 맛보게 하는 것.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거절, 또 거절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무려 1009번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잠을 자며 뻗쳤어요. 1000번을 넘게 거절당하고도 1010번째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1952년 마침내 첫 프랜차이즈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1964년 73세의 나이에 그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200만 달러에 매각합니다. 65의 파산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던 겁니다. 너무 늦었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속는 거짓말이에요. 해리포터를 쓰기 시작할 무렵에 그녀는 화려함과는 정반대였어요. 이혼한 뒤 직업도 없이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정부 보조금 수급자였습니다. 복사비가 없어서 원고를 한 부 한 부 직접 타자기로 쳐서 만들었고 딸을 먹이려고 자기 끼니를 거를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아이를 재워놓고 카페 구석에서 글을 썼어요. 그 카페에서 호그와트가 태어난 겁니다. 이야기의 씨앗은 우연이었어요. 1990년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가는 연착된 기차 안에서 자기가 마법사인 줄 모르는 소년이 마법 학교에 간다는 한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완성한 뒤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12곳의 출판사가 거절합니다. 이유는 한결같았어요. 너무 길다. 아이들 책으로는 안 맞는다. 어떤 곳은 읽지도 않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13번째, 작은 출판사 블룸즈버리. 그런데 이 예스조차 어른의 안목이 아니었어요. 출판사 회장이 원고 첫 챕터를 8살짜리 딸 앨리스에게 줬는데 그 아이가 뒤지 이야기를 내놓으라고 몇 달을 조른 겁니다. 계약금은 고작 2,500파운드였고 편집자는 아동서로는 돈 못 번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여성 작가 이름이면 남자 아이들이 안 읽는다며 본명 조앤 대신 이니셜 J, K를 쓰라고 했죠. 그 책은 전 세계에서 5억 부 넘게 팔렸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 이야기를 썼어요.
바닥은 끝이 아니라 가장 단단하게 발을 디딜 수 있는 출발선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러임 링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지는 게 일이었어요. 젊은 시절 그가 동업으로 차린 차파점은 망했고 그 빚을 갚는 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치에 뛰어든 뒤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하원에서도 뜻대로 안 되고 상원의원 선거에서 2번이나 고배를 마십니다. 부통령 후보 지명에서도 밀려났어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나는 정치 체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도 남을 만큼 낙선과 실패가 켜켜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패배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어요. 질 때마다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을, 여론을 읽는 법을, 무너져도 다시 서는 법을 몸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1860년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려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지도자로요. 그 오랜 패배의 누적이 사실은 가장 큰 무대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겁니다. 지금 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곧 끝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오프닝에서 약속한 단 하나의 습관입니다. 만화가, 요리사, 소설가, 정치인. 이 넷을 하나로 꿰는 건 재능도 학벌도 운도 아니었어요. 거절과 실패를 끝이 아니라 진단서로 읽은 습관입니다. 디즈니는 상상력 없다는 낙인을 자기 정체성으로 뒤집었고, 샌더스는 1009번의 노를 1010번째 문을 두드릴 이유로 썼고, 롤링은 12번의 거절을 13번째를 향한 통과 의뢰로 삼았고, 링컨은 낙선의 누적을 준비 기간으로 바꿨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은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읽습니다. 이 넷은 내 약점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신호구나라고 읽었어요. 똑같은 거절을 받고도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한 사람은 그걸 지도로 삼습니다. 세계 최고들을 만든 건 거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거절을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문 앞에서 거절당하셨나요? 세상이 당신에게 재능 없다. 너무 늦었다. 안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네 사람이 지나온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낙인은 천장이 아니라 1919년 한 청년이 신문사에서 해고당합니다. 사연은 딱 한 줄. 상상력이 부족하고 쓸만한 아이디어가 없다. 그런데 이 청년 이름이 월트 디즈니예요. 세상에서 상상력이 제일 뛰어났던 사람이 상상력 없다고 잘린 겁니다. 재능도 운도 필요하죠. 그건 맞아요. 근데 오늘 나올 세계 최고들 전부에게 공통으로 있던 단 하나의 습관을 맨 끝에 공개할 테니 끝까지 보세요. 오늘 4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화가, 요리사, 소설가, 그리고 정치인. 전혀 안 어울리는 조합이죠. 그런데 이 넷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세상이 너는 안 된다고 못 박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이 뒤집혔단 것. 유튜브 어디에서도 이렇게 한 줄로 안 엮어줍니다.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인물은 20살 무렵의 월트 디즈니는 신문사 만화가였습니다. 그런데 편집장이 그를 자릅니다. 이유는 상상력이 부족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회사를 만들 사람이 창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첫 직장에서 쫓겨난 겁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접습니다. 그런데 디즈니는 정반대로 갔어요. 잘리자마자 자기 회사를 차립니다. 1922년 레프 오그램이라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세웠죠. 만화는 인기가 있었는데 사업은 아니었어요. 회사는 딱 1년 만에 파산합니다. 씹새도 못 낼 만큼 빈털터리가 돼서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더 잔인해요. 형 로이와 할리우드로 가서 오스왈드라는 캐릭터로 겨우 성공하는데 뉴욕 배급업자가 그의 애니메이터들을 몰래 빼가고 계약의 허점을 이용해 오스왈드 캐릭터 권리까지 통째로 가져가 버립니다. 또 빈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할리우드로 돌아오는 긴 기차 안에서 새 캐릭터 하나를 그려냅니다. 그게 바로 미키 마우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상상력이 없다고 낙인 찍은 그 지점이 결국 그가 세계에서 가장 상상력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출발선이었어요. 남의 평가는 당신의 천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나이 핑계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KFC 로고에서 매일 보는 그 흰 양복 할아버지 커넬 샌더스입니다. 그는 예순이 넘도록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평생 여러 직업을 전전했고 60대에는 운영하던 식당 앞으로 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손님이 뚝 끊깁니다. 결국 식당을 헐값에 처분해야 했죠. 65 수중에 남은 건 첫 사회보장연금 수표 105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우리 나이로 정년을 한참 넘긴 파산한 노인. 대부분은 여기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겐 딱 하나 있었어요. 11가지 허브와 향신료로 만든 치킨 레시피. 그는 압력솥 몇 개를 차에 싣고 전국의 식당을 돌기 시작합니다. 제 치킨을 팔면 수익의 일부를 주세요. 방식은 단순했어요. 직접 요리해서 맛보게 하는 것.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거절, 또 거절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무려 1009번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잠을 자며 뻗쳤어요.
1000번을 넘게 거절당하고도 1010번째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1952년 마침내 첫 프랜차이즈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1964년 73세의 나이에 그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200만 달러에 매각합니다. 65의 파산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던 겁니다. 너무 늦었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속는 거짓말이에요. 해리포터를 쓰기 시작할 무렵에 그녀는 화려함과는 정반대였어요. 이혼한 뒤 직업도 없이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정부 보조금 수급자였습니다. 복사비가 없어서 원고를 한 부 한 부 직접 타자기로 쳐서 만들었고 딸을 먹이려고 자기 끼니를 걸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아이를 재워놓고 카페 구석에서 글을 썼어요. 그 카페에서 호그와트가 태어난 겁니다. 이야기의 씨앗은 우연이었어요. 1990년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가는 연착된 기차 안에서 자기가 마법사인 줄 모르는 소년이 마법 학교에 간다는 한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완성한 뒤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12곳의 출판사가 거절합니다. 이유는 한결같았어요. 너무 길다. 아이들 책으로는 안 맞는다. 어떤 곳은 읽지도 않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13번째 작은 출판사 블룸즈버리. 그런데 이 예스조차 어른의 안목이 아니었어요. 출판사 회장이 원고 첫 챕터를 8살짜리 딸 앨리스에게 줬는데 그 아이가 뒤지 이야기를 내놓으라고 몇 달을 조른 겁니다. 계약금은 고작 2,500파운드였고 편집자는 아동서로는 돈 못 번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여성 작가 이름이면 남자 아이들이 안 읽는다며 본명 조앤 대신 이니셜 J, K를 쓰라고 했죠. 그 책은 전 세계에서 5억 부 넘게 팔렸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 이야기를 썼어요. 바닥은 끝이 아니라 가장 단단하게 발을 디딜 수 있는 출발선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지는 게 일이었어요. 젊은 시절 그가 동업으로 차린 차파점은 망했고 그 빚을 갚는 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치에 뛰어든 뒤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하원에서도 뜻대로 안 되고 상원의원 선거에서 2번이나 고배를 마십니다. 부통령 후보 지명에서도 밀려났어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나는 정치 체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도 남을 만큼 낙선과 실패가 켜켜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패배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어요. 질 때마다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을, 여론을 읽는 법을, 무너져도 다시 서는 법을 몸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1860년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려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지도자로요. 그 오랜 패배의 누적이 사실은 가장 큰 무대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겁니다. 지금 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곧 끝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오프닝에서 약속한 단 하나의 습관입니다. 만화가, 요리사, 소설가, 정치인. 이 넷을 하나로 꿰는 건 재능도 학벌도 운도 아니었어요. 거절과 실패를 끝이 아니라 진단서로 읽은 습관입니다. 디즈니는 상상력 없다는 낙인을 자기 정체성으로 뒤집었고 샌더스는 1009번의 노를 1010번째 문을 두드릴 이유로 썼고 롤링은 12번의 거절을 13번째를 향한 통과 의뢰로 삼았고 링컨은 낙선의 누적을 준비 기간으로 바꿨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은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읽습니다. 이 넷은 내 약점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신호구나라고 읽었어요. 똑같은 거절을 받고도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한 사람은 그걸 지도로 삼습니다. 세계 최고들을 만든 건 거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거절을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문 앞에서 거절당하셨나요? 세상이 당신에게 재능 없다. 너무 늦었다. 안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네 사람이 지나온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1919년 한 청년이 신문사에서 해고당합니다. 사연은 딱 한 줄. 상상력이 부족하고 쓸만한 아이디어가 없다. 그런데 이 청년 이름이 월트 디즈니예요. 세상에서 상상력이 제일 뛰어났던 사람이 상상력 없다고 잘린 겁니다. 재능도 운도 필요하죠. 그건 맞아요. 근데 오늘 나올 세계 최고들 전부에게 공통으로 있던 단 하나의 습관을 맨 끝에 공개할 테니 끝까지 보세요. 오늘 4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화가, 요리사, 소설가, 그리고 정치인. 전혀 안 어울리는 조합이죠. 그런데 이 넷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세상이 너는 안 된다고 못 박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이 뒤집혔단 것. 유튜브 어디에서도 이렇게 한 줄로 안 엮어줍니다.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인물은 20살 무렵의 월트 디즈니는 신문사 만화가였습니다. 그런데 편집장이 그를 자릅니다. 이유는 상상력이 부족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회사를 만들 사람이 창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첫 직장에서 쫓겨난 겁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접습니다. 그런데 디즈니는 정반대로 갔어요. 잘리자마자 자기 회사를 차립니다. 1922년 레프 오그램이라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세웠죠.
만화는 인기가 있었는데 사업은 아니었어요. 회사는 딱 1년 만에 파산합니다. 집세도 못 낼 만큼 빈털터리가 돼서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더 잔인해요. 형 로이와 할리우드로 가서 오스왈드라는 캐릭터로 겨우 성공하는데 뉴욕 배급업자가 그의 애니메이터들을 몰래 빼가고 계약의 허점을 이용해 오스왈드 캐릭터 권리까지 통째로 가져가 버립니다. 또 빈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할리우드로 돌아오는 긴 기차 안에서 새 캐릭터 하나를 그려냅니다. 그게 바로 미키 마우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상상력이 없다고 낙인 찍은 그 지점이 결국 그가 세계에서 가장 상상력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출발선이었어요. 남의 평가는 당신의 천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나이 핑계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KFC 로고에서 매일 보는 그 흰 양복 할아버지 커넬 샌더스입니다. 그는 예순이 넘도록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평생 여러 직업을 전전했고 60대에는 운영하던 식당 앞으로 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손님이 뚝 끊깁니다. 결국 식당을 헐값에 처분해야 했죠. 65 수중에 남은 건 첫 사회보장연금 수표 105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우리 나이로 정년을 한참 넘긴 파산한 노인. 대부분은 여기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겐 딱 하나 있었어요. 11가지 허브와 향신료로 만든 치킨 레시피. 그는 압력솥 몇 개를 차에 싣고 전국의 식당을 돌기 시작합니다. 제 치킨을 팔면 수익의 일부를 주세요. 방식은 단순했어요. 직접 요리해서 맛보게 하는 것.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거절, 또 거절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무려 1009번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잠을 자며 퍼쳤어요. 1000번을 넘게 거절당하고도 1010번째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1952년 마침내 첫 프랜차이즈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1964년 73세의 나이에 그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200만 달러에 매각합니다. 65의 파산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던 겁니다. 너무 늦었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속는 거짓말이에요. 해리포터를 쓰기 시작할 무렵에 그녀는 화려함과는 정반대였어요. 이혼한 뒤 직업도 없이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정부 보조금 수급자였습니다. 복사비가 없어서 원고를 한 부 한 부 직접 타자기로 쳐서 만들었고 딸을 먹이려고 자기 끼니를 걸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아이를 재워놓고 카페 구석에서 글을 썼어요. 그 카페에서 호그와트가 태어난 겁니다. 이야기의 씨앗은 우연이었어요. 1990년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가는 연착된 기차 안에서 자기가 마법사인 줄 모르는 소년이 마법 학교에 간다는 한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완성한 뒤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12곳의 출판사가 거절합니다. 이유는 한결같았어요. 너무 길다. 아이들 책으로는 안 맞는다. 어떤 곳은 읽지도 않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13번째 작은 출판사 블룸즈버리. 그런데 이 예스조차 어른의 안목이 아니었어요. 출판사 회장이 원고 첫 챕터를 8살짜리 딸 앨리스에게 줬는데 그 아이가 뒤지 이야기를 내놓으라고 몇 달을 조른 겁니다. 계약금은 고작 2,500파운드였고 편집자는 아동서로는 돈 못 번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여성 작가 이름이면 남자 아이들이 안 읽는다며 본명 조앤 대신 이니셜 J, K를 쓰라고 했죠. 그 책은 전 세계에서 5억 부 넘게 팔렸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 이야기를 썼어요. 바닥은 끝이 아니라 가장 단단하게 발을 디딜 수 있는 출발선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지는 게 일이었어요. 젊은 시절 그가 동업으로 차린 차파점은 망했고 그 빚을 갚는 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치에 뛰어든 뒤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하원에서도 뜻대로 안 되고 상원의원 선거에서 2번이나 고배를 마십니다. 부통령 후보 지명에서도 밀려났어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나는 정치 체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도 남을 만큼 낙선과 실패가 켜켜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패배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어요. 질 때마다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을, 여론을 읽는 법을, 무너져도 다시 서는 법을 몸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1860년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려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지도자로요. 그 오랜 패배의 누적이 사실은 가장 큰 무대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겁니다. 지금 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곧 끝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오프닝에서 약속한 단 하나의 습관입니다. 만화가, 요리사, 소설가, 정치인. 이 넷을 하나로 꿰는 건 재능도 학벌도 운도 아니었어요. 거절과 실패를 끝이 아니라 진단서로 읽은 습관입니다. 디즈니는 상상력 없다는 낙인을 자기 정체성으로 뒤집었고 샌더스는 1009번의 노를 1010번째 문을 두드릴 이유로 썼고 롤링은 12번의 거절을 13번째를 향한 통과 의뢰로 삼았고 링컨은 낙선의 누적을 준비 기간으로 바꿨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은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읽습니다.
이 넷은 내 약점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신호구나라고 읽었어요. 똑같은 거절을 받고도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한 사람은 그걸 지도로 삼습니다. 세계 최고들을 만든 건 거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거절을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문 앞에서 거절당하셨나요? 세상이 당신에게 재능 없다, 너무 늦었다, 안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네 사람이 지나온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낙인은 천장이 아니라 1919년 한 청년이 신문사에서 해고당합니다. 사연은 딱 한 줄. 상상력이 부족하고 쓸만한 아이디어가 없다. 그런데 이 청년 이름이 월트 디즈니예요. 세상에서 상상력이 제일 뛰어났던 사람이 상상력 없다고 잘린 겁니다. 재능도 운도 필요하죠. 그건 맞아요. 근데 오늘 나올 세계 최고들 전부에게 공통으로 있던 단 하나의 습관을 맨 끝에 공개할 테니 끝까지 보세요. 오늘 4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화가, 요리사, 소설가, 그리고 정치인. 전혀 안 어울리는 조합이죠. 그런데 이 넷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세상이 너는 안 된다고 못 박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이 뒤집혔단 것. 유튜브 어디에서도 이렇게 한 줄로 안 엮어줍니다.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인물은 20살 무렵의 월트 디즈니는 신문사 만화가였습니다. 그런데 편집장이 그를 자릅니다. 이유는 상상력이 부족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회사를 만들 사람이 창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첫 직장에서 쫓겨난 겁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접습니다. 그런데 디즈니는 정반대로 갔어요. 잘리자마자 자기 회사를 차립니다. 1922년 레프 오그램이라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세웠죠. 만화는 인기가 있었는데 사업은 아니었어요. 회사는 딱 1년 만에 파산합니다. 10세도 못 낼 만큼 빈털터리가 돼서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더 잔인해요. 형 로이와 할리우드로 가서 오스왈드라는 캐릭터로 겨우 성공하는데 뉴욕 배급업자가 그의 애니메이터들을 몰래 빼가고 계약의 허점을 이용해 오스왈드 캐릭터 권리까지 통째로 가져가 버립니다. 또 빈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할리우드로 돌아오는 긴 기차 안에서 새 캐릭터 하나를 그려냅니다. 그게 바로 미키 마우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상상력이 없다고 낙인 찍은 그 지점이 결국 그가 세계에서 가장 상상력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출발선이었어요. 남의 평가는 당신의 천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나이 핑계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KFC 로고에서 매일 보는 그 흰 양복 할아버지 커넬 샌더스입니다. 그는 60이 넘도록 성공하는 거리가 멀었어요. 평생 여러 직업을 전전했고 60대에는 운영하던 식당 앞으로 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손님이 뚝 끊깁니다. 결국 식당을 헐값에 처분해야 했죠. 65 수중에 남은 건 첫 사회보장연금 수표 105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우리 나이로 정년을 한참 넘긴 파산한 노인. 대부분은 여기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겐 딱 하나 있었어요. 11가지 허브와 향신료로 만든 치킨 레시피. 그는 압력솥 몇 개를 차에 싣고 전국의 식당을 돌기 시작합니다. 제 치킨을 팔면 수익의 일부를 주세요. 방식은 단순했어요. 직접 요리해서 맛보게 하는 것.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거절, 또 거절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무려 1009번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잠을 자며 뻗쳤어요. 1000번을 넘게 거절당하고도 1010번째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1952년 마침내 첫 프랜차이즈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1964년 73세의 나이에 그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200만 달러에 매각합니다. 65의 파산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던 겁니다. 너무 늦었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속는 거짓말이에요. 해리포터를 쓰기 시작할 무렵에 그녀는 화려함과는 정반대였어요. 이혼한 뒤 직업도 없이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정부 보조금 수급자였습니다. 복사비가 없어서 원고를 한 부 한 부 직접 타자기로 쳐서 만들었고 딸을 먹이려고 자기 끼니를 걸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아이를 재워놓고 카페 구석에서 글을 썼어요. 그 카페에서 호그와트가 태어난 겁니다. 이야기의 씨앗은 우연이었어요. 1990년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가는 연착된 기차 안에서 자기가 마법사인 줄 모르는 소년이 마법 학교에 간다는 한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완성한 뒤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12곳의 출판사가 거절합니다. 이유는 한결같았어요. 너무 길다. 아이들 책으로는 안 맞는다. 어떤 곳은 읽지도 않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13번째, 작은 출판사 블룸즈버리. 그런데 이 예스조차 어른의 안목이 아니었어요. 출판사 회장이 원고 첫 챕터를 8살짜리 딸 앨리스에게 줬는데 그 아이가 뒤지 이야기를 내놓으라고 몇 달을 조른 겁니다. 계약금은 고작 2,500파운드였고 편집자는 아동서로는 돈 못 번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여성 작가 이름이면 남자 아이들이 안 읽는다며 본명 조앤 대신 이니셜 J, K를 쓰라고 했죠.
그 책은 전 세계에서 5억 부 넘게 팔렸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 이야기를 썼어요. 바닥은 끝이 아니라 가장 단단하게 발을 디딜 수 있는 출발선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지는 게 일이었어요. 젊은 시절 그가 동업으로 차린 차파점은 망했고 그 빚을 갚는 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치에 뛰어든 뒤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하원에서도 뜻대로 안 되고 상원의원 선거에서 2번이나 고배를 마십니다. 부통령 후보 지명에서도 밀려났어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나는 정치 체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도 남을 만큼 낙선과 실패가 켜켜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패배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어요. 질 때마다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을, 여론을 읽는 법을, 무너져도 다시 서는 법을 몸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1860년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려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지도자로요. 그 오랜 패배의 누적이 사실은 가장 큰 무대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겁니다. 지금 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곧 끝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오프닝에서 약속한 단 하나의 습관입니다. 만화가, 요리사, 소설가, 정치인. 이 넷을 하나로 꿰는 건 재능도 학벌도 운도 아니었어요. 거절과 실패를 끝이 아니라 진단서로 읽은 습관입니다. 디즈니는 상상력 없다는 낙인을 자기 정체성으로 뒤집었고, 샌더스는 1009번의 노를 1010번째 문을 두드릴 이유로 썼고, 롤링은 12번의 거절을 13번째를 향한 통과 의뢰로 삼았고, 링컨은 낙선의 누적을 준비 기간으로 바꿨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은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읽습니다. 이 넷은 내 약점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신호구나라고 읽었어요. 똑같은 거절을 받고도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한 사람은 그걸 지도로 삼습니다. 세계 최고들을 만든 건 거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거절을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문 앞에서 거절당하셨나요? 세상이 당신에게 재능 없다, 너무 늦었다, 안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네 사람이 지나온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1919년 한 청년이 신문사에서 해고당합니다. 사연은 딱 한 줄. 상상력이 부족하고 쓸만한 아이디어가 없다. 그런데 이 청년 이름이 월트 디즈니예요. 세상에서 상상력이 제일 뛰어났던 사람이 상상력 없다고 잘린 겁니다. 재능도 운도 필요하죠. 그건 맞아요. 근데 오늘 나올 세계 최고들 전부에게 공통으로 있던 단 하나의 습관을 맨 끝에 공개할 테니 끝까지 보세요. 오늘 4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화가, 요리사, 소설가, 그리고 정치인. 전혀 안 어울리는 조합이죠. 그런데 이 넷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세상이 너는 안 된다고 못 박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이 뒤집혔단 것. 유튜브 어디에서도 이렇게 한 줄로 안 엮어줍니다.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인물은 20살 무렵의 월트 디즈니는 신문사 만화가였습니다. 그런데 편집장이 그를 자릅니다. 이유는 상상력이 부족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회사를 만들 사람이 창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첫 직장에서 쫓겨난 겁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접습니다. 그런데 디즈니는 정반대로 갔어요. 잘리자마자 자기 회사를 차립니다. 1922년 래프 오그램이라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세웠죠. 만화는 인기가 있었는데 사업은 아니었어요. 회사는 딱 1년 만에 파산합니다. 10세도 못 낼 만큼 빈털터리가 돼서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더 잔인해요. 형 로이와 할리우드로 가서 오스왈드라는 캐릭터로 겨우 성공하는데 뉴욕 배급업자가 그의 애니메이터들을 몰래 빼가고 계약의 허점을 이용해 오스왈드 캐릭터 권리까지 통째로 가져가 버립니다. 또 빈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할리우드로 돌아오는 긴 기차 안에서 새 캐릭터 하나를 그려냅니다. 그게 바로 미키 마우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상상력이 없다고 낙인 찍은 그 지점이 결국 그가 세계에서 가장 상상력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출발선이었어요. 남의 평가는 당신의 천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나이 핑계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KFC 로고에서 매일 보는 그 흰 양복 할아버지 커넬 샌더스입니다. 그는 60이 넘도록 성공하는 거리가 멀었어요. 평생 여러 직업을 전전했고 60대에는 운영하던 식당 앞으로 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손님이 뚝 끊깁니다. 결국 식당을 헐값에 처분해야 했죠. 65 수중에 남은 건 첫 사회보장연금 수표 105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우리 나이로 정년을 한참 넘긴 파산한 노인. 대부분은 여기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겐 딱 하나 있었어요. 11가지 허브와 향신료로 만든 치킨 레시피. 그는 압력솥 몇 개를 차에 싣고 전국의 식당을 돌기 시작합니다. 제 치킨을 팔면 수익의 일부를 주세요. 방식은 단순했어요. 직접 요리해서 맛보게 하는 것.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거절, 또 거절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무려 1009번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잠을 자며 뻗쳤어요. 1000번을 넘게 거절당하고도 1010번째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1952년 마침내 첫 프랜차이즈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1964년 73세의 나이에 그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200만 달러에 매각합니다. 65의 파산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던 겁니다. 너무 늦었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속는 거짓말이에요. 해리포터를 쓰기 시작할 무렵에 그녀는 화려함과는 정반대였어요. 이혼한 뒤 직업도 없이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정부 보조금 수급자였습니다. 복사비가 없어서 원고를 한 부 한 부 직접 타자기로 쳐서 만들었고 딸을 먹이려고 자기 끼니를 걸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아이를 재워놓고 카페 구석에서 글을 썼어요. 그 카페에서 호그와트가 태어난 겁니다. 이야기의 씨앗은 우연이었어요. 1990년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가는 연착된 기차 안에서 자기가 마법사인 줄 모르는 소년이 마법 학교에 간다는 한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완성한 뒤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12곳의 출판사가 거절합니다. 이유는 한결같았어요. 너무 길다. 아이들 책으로는 안 맞는다. 어떤 곳은 읽지도 않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13번째 작은 출판사 블룸즈버리. 그런데 이 예스조차 어른의 안목이 아니었어요. 출판사 회장이 원고 첫 챕터를 8살짜리 딸 앨리스에게 줬는데 그 아이가 뒤지 이야기를 내놓으라고 몇 달을 조른 겁니다. 계약금은 고작 2,500파운드였고 편집자는 아동서로는 돈 못 번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여성 작가 이름이면 남자 아이들이 안 읽는다며 본명 조앤 대신 이니셜 J, K를 쓰라고 했죠. 그 책은 전 세계에서 5억 부 넘게 팔렸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 이야기를 썼어요. 바닥은 끝이 아니라 가장 단단하게 발을 디딜 수 있는 출발선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지는 게 일이었어요. 젊은 시절 그가 동업으로 차린 차파점은 망했고 그 빚을 갚는 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치에 뛰어든 뒤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하원에서도 뜻대로 안 되고 상원의원 선거에서 2번이나 고배를 마십니다. 부통령 후보 지명에서도 밀려났어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나는 정치 체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도 남을 만큼 낙선과 실패가 켜켜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패배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어요. 질 때마다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을, 여론을 읽는 법을, 무너져도 다시 서는 법을 몸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1860년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려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지도자로요. 그 오랜 패배의 누적이 사실은 가장 큰 무대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겁니다. 지금 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곧 끝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오프닝에서 약속한 단 하나의 습관입니다. 만화가, 요리사, 소설가, 정치인. 이 넷을 하나로 꿰는 건 재능도 학벌도 운도 아니었어요. 거절과 실패를 끝이 아니라 진단서로 읽은 습관입니다. 디즈니는 상상력 없다는 낙인을 자기 정체성으로 뒤집었고 샌더스는 1009번의 노를 1010번째 문을 두드릴 이유로 썼고 롤링은 12번의 거절을 13번째를 향한 통과 의뢰로 삼았고 링컨은 낙선의 누적을 준비 기간으로 바꿨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은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읽습니다. 이 넷은 내 약점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신호구나라고 읽었어요. 똑같은 거절을 받고도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한 사람은 그걸 지도로 삼습니다. 세계 최고들을 만든 건 거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거절을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문 앞에서 거절당하셨나요? 세상이 당신에게 재능 없다. 너무 늦었다. 안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네 사람이 지나온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낙인은 천장이 아니라 1919년 한 청년이 신문사에서 해고당합니다. 사연은 딱 한 줄. 상상력이 부족하고 쓸만한 아이디어가 없다. 그런데 이 청년 이름이 월트 디즈니예요. 세상에서 상상력이 제일 뛰어났던 사람이 상상력 없다고 잘린 겁니다. 재능도 운도 필요하죠. 그건 맞아요. 근데 오늘 나올 세계 최고들 전부에게 공통으로 있던 단 하나의 습관을 맨 끝에 공개할 테니 끝까지 보세요. 오늘 4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화가, 요리사, 소설가, 그리고 정치인. 전혀 안 어울리는 조합이죠. 그런데 이 넷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세상이 너는 안 된다고 못 박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이 뒤집혔다는 것. 유튜브 어디에서도 이렇게 한 줄로 안 엮어줍니다.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인물은 20살 무렵의 월트 디즈니는 신문사 만화가였습니다. 그런데 편집장이 그를 자릅니다. 이유는 상상력이 부족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회사를 만들 사람이 창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첫 직장에서 쫓겨난 겁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접습니다.
그런데 디즈니는 정반대로 갔어요. 잘리자마자 자기 회사를 차립니다. 1922년 레프 오그램이라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세웠죠. 만화는 인기가 있었는데 사업은 아니었어요. 회사는 딱 1년 만에 파산합니다. 10세도 못 낼 만큼 빈털터리가 돼서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더 잔인해요. 형 로이와 할리우드로 가서 오스월드라는 캐릭터로 겨우 성공하는데 뉴욕 배급업자가 그의 애니메이터들을 몰래 빼가고 계약의 허점을 이용해 오스월드 캐릭터 권리까지 통째로 가져가 버립니다. 또 빈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할리우드로 돌아오는 긴 기차 안에서 새 캐릭터 하나를 그려냅니다. 그게 바로 미키 마우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상상력이 없다고 낙인 찍은 그 지점이 결국 그가 세계에서 가장 상상력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출발선이었어요. 남의 평가는 당신의 천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나이 핑계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KFC 로고에서 매일 보는 그 흰 양복 할아버지 커넬 샌더스입니다. 그는 예순이 넘도록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평생 여러 직업을 전전했고 60대에는 운영하던 식당 앞으로 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손님이 뚝 끊깁니다. 결국 식당을 헐값에 처분해야 했죠. 65 수중에 남은 건 첫 사회보장연금 수표 105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우리 나이로 정년을 한참 넘긴 파산한 노인. 대부분은 여기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겐 딱 하나 있었어요. 11가지 허브와 향신료로 만든 치킨 레시피. 그는 압력솥 몇 개를 차에 싣고 전국의 식당을 돌기 시작합니다. 제 치킨을 팔면 수익의 일부를 주세요. 방식은 단순했어요. 직접 요리해서 맛보게 하는 것.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거절, 또 거절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무려 1009번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잠을 자며 뻗쳤어요. 1000번을 넘게 거절당하고도 1010번째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1952년 마침내 첫 프랜차이즈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1964년 73세의 나이에 그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200만 달러에 매각합니다. 65의 파산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던 겁니다. 너무 늦었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속는 거짓말이에요. 해리포터를 쓰기 시작할 무렵에 그녀는 화려함과는 정반대였어요. 이혼한 뒤 직업도 없이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정부 보조금 수급자였습니다. 복사비가 없어서 원고를 한 부 한 부 직접 타자기로 쳐서 만들었고 딸을 먹이려고 자기 끼니를 걸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아이를 재워놓고 카페 구석에서 글을 썼어요. 그 카페에서 호그와트가 태어난 겁니다. 이야기의 씨앗은 우연이었어요. 1990년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가는 연착된 기차 안에서 자기가 마법사인 줄 모르는 소년이 마법 학교에 간다는 한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완성한 뒤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12곳의 출판사가 거절합니다. 이유는 한결같았어요. 너무 길다. 아이들 책으로는 안 맞는다. 어떤 곳은 읽지도 않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13번째 작은 출판사 블룸즈버리. 그런데 이 예스조차 어른의 안목이 아니었어요. 출판사 회장이 원고 첫 챕터를 8살짜리 딸 앨리스에게 줬는데 그 아이가 뒤지 이야기를 내놓으라고 몇 달을 조른 겁니다. 계약금은 고작 2,500파운드였고 편집자는 아동서로는 돈 못 번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여성 작가 이름이면 남자 아이들이 안 읽는다며 본명 조앤 대신 이니셜 J, K를 쓰라고 했죠. 그 책은 전 세계에서 5억 부 넘게 팔렸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 이야기를 썼어요. 바닥은 끝이 아니라 가장 단단하게 발을 디딜 수 있는 출발선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지는 게 일이었어요. 젊은 시절 그가 동업으로 차린 차파점은 망했고 그 빚을 갚는 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치에 뛰어든 뒤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하원에서도 뜻대로 안 되고 상원의원 선거에서 2번이나 고배를 마십니다. 부통령 후보 지명에서도 밀려났어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나는 정치 체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도 남을 만큼 낙선과 실패가 켜켜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패배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어요. 질 때마다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을, 여론을 읽는 법을, 무너져도 다시 서는 법을 몸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1860년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려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지도자로요. 그 오랜 패배의 누적이 사실은 가장 큰 무대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겁니다. 지금 쥐고 있다고 해서 그게 곧 끝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오프닝에서 약속한 단 하나의 습관입니다. 만화가, 요리사, 소설가, 정치인. 이 넷을 하나로 꿰는 건 재능도 학벌도 운도 아니었어요. 거절과 실패를 끝이 아니라 진단서로 읽은 습관입니다. 디즈니는 상상력 없다는 낙인을 자기 정체성으로 뒤집었고 샌더스는 1009번의 노를 1010번째 문을 두드릴 이유로 썼고
롤링은 12번의 거절을 13번째를 향한 통과 의뢰로 삼았고, 링컨은 낙선의 누적을 준비 기간으로 바꿨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은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읽습니다. 이 넷은 내 약점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신호구나라고 읽었어요. 똑같은 거절을 받고도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한 사람은 그걸 지도로 삼습니다. 세계 최고들을 만든 건 거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거절을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문 앞에서 거절당하셨나요? 세상이 당신에게 재능 없다, 너무 늦었다, 안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네 사람이 지나온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낙인은 천장이 아니라 출발선이에요.